대구에 1박 2일로 출장 갈 일이 생겼다. KTX를 타고 갈까 했는데 내 차에도 다 안 실릴 정도로 짐이 많아서 쏘카를 빌리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기변을 목표로 다양한 차량들을 고려 중이다. 많은 후보군이 있지만 최근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예전 집밥이 없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요즘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자리도 널널한 편인 것을 보면 지금 전기차 타면 진짜 개꿀이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전기차의 단점은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할 때가 아닐까? 하이브리드나 디젤에 비해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충전은 필수적이다. 전기차는 제주도에서만 타봤기 때문에 내륙에서의 충전 편의성을 경험해보지 못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전기차를 빌려서 탈만한지 직접 테스트해보려 한다. 밤 늦게 방문하니 출입구가 잠겨있다. 큰일 났나 싶었지만 다행히 주차장 입구는 열려있어서 걸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빌린 것은 EV6 롱레인지. EV6는 예전에 한번 타봐서 웬만하면 다른 걸 타보고 싶었는데 쏘카라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 그래도 테슬라를 제외하면 가장 호감도가 높은 전기차다. 국산 전기차 중 구매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EV6를 선택하겠다. 간단하게 차량 외관을 체크하고 차에 탑승한다. 10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인데 배터리 86%에 주행가는 거리가 454km로 나온다. 롱레인지 최대 주행거리가 475km인데 86%에 454km가 찍히는 건 주행거리로 인한 배터리 열화가 얼마나 미미한지 증명해주는 셈이다. 확실히 전기차는 10만 킬로 정도라도 중고차로 구매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듯하다. 출차하는데 돈을 내라네. 무려 10,000원. 사실 이건 쏘카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쿨하게 내주고 출차한다. 주차장에 밤 11시 이후로 입출차 불가하다고 써있어서 불안했는데 다행이었다. 다음날 출발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데 하필 비가 온다. 올해는 정말 비가 뜨문뜨문 자주 오는 것 같다. 짐을 싣고 카플레이를 위한 케이블을 차에 꽂는다. 대구에 가기 전 송파 쪽에서 짐 실을 게 있어서 먼저 출발한다. 최근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뚫렸는데 이게 아주 신세계였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뻥뻥 뚫려서 이게 말이 되는 시간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요새는 다들 세종 포천으로 몰리다 보니 결국 다른 길과 비슷비슷해진 것 같기도 하다. 출발 직후에 배터리와 주행 가는 거리를 체크해본다. 83%에 438km.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역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너무 편하다. 감가 때려맞은 중고차만 타왔던 나에게 장거리는 항상 부담이었는데 스마트 크루즈를 써보니 크게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차는 무조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로 바꾸기로 다짐한다. 특히 막히는 구간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게 되면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크게 줄어드니 더더욱 편리하다. 노원에서 송파 도착. 배터리는 79%이고 잔여 주행거리는 412km가 나온다. 배터리 잔량은 4%가 감소했고 주행거리는 26km가 감소했다. 내비게이션에서 주행거리가 27km가 찍혔으므로 예상 주행거리는 거의 정확한 수준이다. 10만 킬로 탄 배터리라고 예상 주행거리보다 빨리 줄어들고 이런 건 없었다. 제주도에서 EV6 탔을 때부터 느꼈지만 EV6는 어느 정도 달리는 재미가 느껴지는 차였다.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아주는 서스펜션과 묵직한 핸들 조향 감각은 2010년대 현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확실히 최근 들어 많이 발전한 게 눈에 띄며 이 정도면 EV6로 넘어가도 충분히 만족하고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애매한 시간에 출발해서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여주 휴게소로 진입한다. 전기차 충전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과연 큰 불편함 없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 예전에 인터넷으로 봤을 땐 화물차가 충전기 다 점령하고 있어서 충전 못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전기차로 고속도로를 타는 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됐다. 휴게소에 진입하니 바로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들어온다. 이미 여러 대의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었지만 자리는 여유가 있었다. 오, 생각보다 스무스한데? 라고 생각하고 충전을 하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쏘카 카드로 충전을 하려는데 인증에 실패한 카드라고 자꾸 뜨는 것이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래? 하고 앱을 깔아봤는데도 내 카드로 결제하는 것 아니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핸드폰 검색으로 이 휴게소 내에 다른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이동한다. 워터라는 급속 충전소다. 제주도에서도 써봤던 업체였는데 UI 깔끔하고 결제도 복잡하지 않아 꽤 마음에 들었었다. 이번에도 느낌이 좋다. 다행히 충전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66%에 342km를 다닐 수 있다고 하고 80% 충전까지 고작 6분, 90% 충전까지 14분이 걸린다고 한다. 밥만 먹고 와도 30분은 걸릴 텐데 14분이면 아주 훌륭하다. 휴게소 음식 3대장, 우동, 라면, 돈가스 중 우동을 선택했다. 대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하니까 점심은 가볍게 먹는다. 오랜 시간을 더 내려가야 하니 심심하지 않게 주전부리를 파밍한다. 배는 크게 차지 않으면서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이 포인트다. 첫 번째 픽은 쫀득이. 질겅질겅 씹으면 재미도 있고 부피도 크지 않아 배도 크게 차지 않는다. 2,000원. 우유 덕후인 나는 음료로 밀키스 제로를 선택한다. 일반 탄산 음료는 탄산이 너무 세서 밀키스같이 탄산이 약한 음료를 더 선호한다. 개수가 많아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참깨 스틱도 추가했다. 빼빼로랑 비슷한 가격인 2,000원인데 반해 스틱의 굵기와 개수가 빼빼로보다 훨씬 많아서 아주 가성비가 좋다. 맛도 달지 않고 고소해서 질리지도 않는다. 또 휴게소 하면 호두과자를 빼먹을 수 없다. 12개들이 한 봉지짜리 3,500원에 구입.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과자 한 봉지에 2,000원에 육박하는데 호두과자 12개 입에 3,500원이면 오히려 이게 더 가성비인 듯 싶다. 충전소로 들어오니 충전이 완료돼 있다. 급속 충전이라 그런지 90%까지만 충전이 됐다. 소요 시간은 14분 7초, 25%가 충전되었고 비용은 6,716원이다. 급속인데도 이 가격이라니 확실히 전기차가 싸긴 하구나. 90% 충전임에도 주행 가는 거리는 478km로 공인 주행거리인 475km보다 높다. 전기차의 또 다른 장점은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다. 420D 살 때는 핸드폰 하나도 거치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마땅히 둘 데가 없는데 EV6는 그냥 아무데나 짱 박아 놓으면 돼서 너무 편리하다. 다시 대구로 향하는데 화물차 2대가 자존심을 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흰색 트럭이 노란색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입했는데 2차선 트럭이 속도를 높여 추월을 못하게 막고 있다. 결국 왼쪽 차량이 포기하고 자리를 비켜준다. 대구에 도착했다. 배터리 잔량은 90%에서 48%로 42%가 감소하였고 주행 가는 거리는 478km에서 234km로 244km가 감소하였다. 숙소에는 아쉽게도 전기차 충전기가 없어서 이 상태로 주차를 한다. 잠시 쉬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간다. 식당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을 시작한다. 완속이라 전선이 얇고 가벼워 편하다.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충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주유소에 잠깐 들러 주유하면 되는 내연기관과는 달리 전기차는 어떠한 변수 때문에 충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기회가 되면 충전을 하는 게 좋다. 47km에서 충전을 시작하는데 100%까지 무려 7시간 20분이 걸린다. 급속 충전과는 다른 아주 느린 속도다. 사실 고속도로를 제외한다면 완속 충전기가 더 나은 게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이상 주차해두면 과태료를 먹게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같이 잠시 들려가는 공간이 아닌 이상 1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14시간 주차가 가능한 완속 충전구역이 더 마음 편하다. 저녁은 소뚜껑 삼겹살을 먹었다. 밥을 먹고 차로 돌아오니 약 1시간 32분 동안 10.56kWh가 충전되었다. 고속도로 급속으론 단 14분 만에 2배인 20 정도가 충전되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완속과 급속의 충전 속도 차이가 체감이 확 난다. 충전량은 급속 충전 때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요금은 4,435원으로 급속 6,716원에 비해 훨씬 비쌌다. 충전 구역별로 요금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알게 됐다. 가끔 강남 직영 주유소 보면 휘발유 2,000원, 경유 1,800원 이러던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잔량은 47에서 58%로 11%가 늘었다. 다음날 아침 출장지인 경북대학교로 왔다. 잔량 56%에 277km가 남아있다. 주차하는 겸사겸사 완속 충전구역이 있어서 충전을 하기로 한다. 56%에서 완충하는데 6시간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나온다. 마침 내 일정도 이 정도는 걸리기에 딱 알맞았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충전이 완료되어 있었다. 예정 시간인 6시간 10분보다 조금 빠른 5시간 54분 만에 완충이 되었다. 총 충전량은 36.27이고 요금은 15,233원이 나왔다. 1kW시당 420원 꼴인데 완속 충전기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니 쇼킹이다. 어떤 충전소는 사람이 많고 어떤 충전소는 사람이 없는 게 이런 가격 차이 때문이었나? 완속이라 100%까지 빵빵하게 충전되었다. 주행 가는 거리는 514km로 역시 475km인 공인주행 가는 거리를 훌쩍 뛰어넘었다. 솔직히 10만이면 공인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나오다니 기대 이상인 부분이다. 일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또다시 화물차끼리의 자강두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덕분에 T구안이 앞으로 추월하지 못하고 막혀있다. 잠깐 뭐 핸드폰 뭐 다른 거 안 하고 왜 저래?
결국 1차선 화물차가 추월을 포기하고 2차선으로 빠진다. 2차선이 느리게 가니까 흰색 화물차도 추월을 시도한 것 같은데 빨간 화물차가 추월당하기 싫어서 악셀을 밟았을 확률 90%다. 그럴 거면 애초에 빨리 가든가 추월이 들어오면 비켜주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니 고속도로에서 유령 정체를 유발하게 된다. 오는 길에 충주 휴게소를 들렀다. 배터리 잔량은 33% 사용해 67%가 됐고 주행 가는 거리는 320km가 되었다. 부산도 아니고 대구라서 그런가 생각보다 배터리가 여유로워서 내 마음도 여유로워졌다. 대구 내려갈 때 사용했던 워터 급속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한다. 워터에는 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바로 옆에 있는 충전소는 텅텅이다. 나는 눈치껏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좋겠거니 하고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충전을 하였다. 제주도 같은 여행지에서 2박 3일로 전기차를 탔을 땐 아무래도 선택지가 충전소에 따라 축소되니 은근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1박 2일 출장 일정으로 전기차를 타보니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충전소가 곳곳에 많고 잘 돼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유를 위해 따로 주유소를 찾아 방문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전기차는 주차와 동시에 충전을 하니 충전 소요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었다. 거기에 집밥까지 있다면 어쩌다 한번 놀러가게 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부산 정도의 장거리 여행이 아니라면 크게 충전 압박이 느낄 일도 없을 것 같다. 혹여 부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명절같이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때가 아니면 무리 없을 것 같다. 다만 주말같이 평범하게 사람 많을 때 고속도로 충전소를 써본 적이 없어서 확언하긴 힘들긴 하다. 평범한 주말에도 충전소가 꽉 찬다면 장거리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꽉 차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면 혹시나 하는 변수를 계산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식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왔다. 역시 10분대에 90%까지 충전 완료되었고 고장 6,000원밖에 안 나왔다. 왜 이렇게 빠르고 싸냐? 배터리 90%의 주행 가는 거리 447km. 아주 훌륭하다. 가솔린차 만땅 넣었을 때 정도의 주행거리인데 이 정도면 주행거리 적다고 불편할 일은 1도 없을 것 같다. 다시 서울로 출발. 짐을 내려두기 위해 다시 송파에 들렀다. 충주에서 송파까지 19%의 배터리를 사용했다. 잔여 용량은 71%로 노원까지 올라가는데도 충분한 용량이다. 1박 2일 일정 동안 노원, 송파, 대구, 송파, 노원까지 꽤 장거리 주행을 교대 없이 혼자 했는데 생각보다 피로함이 덜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가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하는 나지만 장시간 운전은 부담이 되는데 이 첨단 기술과 함께라면 부산도 두렵지 않을 듯하다. 심지어 이 차량은 옵션으로 자동 차선 변경도 해주더라. 실제로 써본 결과 항상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느리기도 해서 신기해서 몇 번 써보고는 굳이 쓰지 않긴 했다. 집에 도착했다. 송파에서 노원까지 배터리는 고작 3%가 달았다. 확실히 거리는 짧은데 막혀서 오래 걸리는 서울 내에선 전기차가 깡패다. 이 정도 퍼포먼스라면 굳이 집밥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운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1박 2일 동안 재밌게 탔던 EV6를 다시 보내줄 시간이 됐다.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에 비해 실내 공간도 넓고 주행 질감도 괜찮았고 충전 요금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다. 내 몸속에 흐르는 가성비의 피가 속삭인다. 전기차로 가라고. 빠르게 X1으로 향한다. 사실 워낙 많이 봐서 굳이 자세하게 볼 건 없고 뒷자리나 타보러 왔다. 전까지는 온전히 내 생각만 하면서 차를 골랐기에 뒷자리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이제는 가족들 데리고 놀러갈 일이 종종 생길 것이기 때문에 뒷자리